안녕하십니까. 권순장의 브릿지 권순장입니다. 어떤 이제 섹터나 이런 쪽에 투자를 좀 더 하셨을 거라고 최근에 이제 제가 계속 IP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IT. IT 얘기를 계속 하잖아요. IT가 실질적으로 올해 하반기부터는 그림상으로 굉장히 많이 좋아질 거로 봐요. 전면적인 영역으로. 왜냐하면 첫 번째는 디바이스의 추가적인 증가, 이게 가장 큽니다. 디바이스의 추가 증가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AR, VR 기기라는 게 이제 본격화되기 시작하거든요. 오큘러스 2가 한 1000만 대가 팔렸고, 조금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만 애플의 VR 기기가 아마 연말께나 해서 나오게 될 것 같아요. 근데 뭐 잘 아시다시피 애플은 선빵을 날리는 회사는 아닙니다. 절대적으로 확인 다 해보고 확정하면 그 다음에 나오는, 정말 놀랍게도 세계 1위인데 패스트 팔로우 전략을 하는 거예요. 그러게요. 삼성이 잘하는 전략인데.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준비가 완비가 되면 그때 팔로우를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애플의 무서운 점인데, 소프트웨어는 다 갖고 있어. 근데 이 소프트웨어를 구현할 수 있는 디바이스 영역이 보편화되면 그때 시장에 진입해요. 사실은 뭐 오큘러스에 비해 훨씬 더 후발주자지만 누가 봐도 애플이 이 시장에 들어왔을 때 아무렇지도 않을 거야 라고 생각 안 하죠. 근데 이제 서막이 펼쳐지는데, 핸드폰을 주머니에 있다가 꺼내는 게 불편하지 않으실까요? 불편하죠. 저부터 폈다 하는 것도 제가 네. 살려고 계속 마음을 먹었는데, 네. 이거 주머니에서 꺼내는 것도 불편한데, 네. 피는 것도 불편하지 않을까라는, 예. 저 개인적으로 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네.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저는 안경을 착용을 하니까, 네. 글라스 이런 거 처음에 네. 구글이 얘기했을 때 굉장히 관심이 많았었거든요. 네. 물론 실패를 했지만. 네. 그래서 애플이 만들면 뭔가 좀 다를까? 뭐 이런 기대? 네. 관심 이런 것들은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모든 기술적 발전의 방향성 중에 하나는, 가장 강력한 방향성 중에 하나는 편리성이거든요. 편리성을 추구하게 되는데, 최근에 아주 재미난 제품이 하나 나왔어요. 홀로그램 트라는 제품이 나왔어요. 그래, 전 처음 들어보는. 네. 이제 IT는 이 기술 진보 방향이 어떻게 나가는지 관심을 많이 가져야 돼요. 이게 이렇게 하면 돼요. 옛날에 공중에서 이렇게 하면 돼요. 마이너티 붙은 거 보면 그렇게 하면 이거를 끼고 공중에서 이렇게. 물론 이제 이게 너무 웃기죠 지금. 이걸 차고 길거리 나가면 바보 되는 거예요. 공사판 알았어? 근데 그거 진짜 공사판에서 쓰는 거예요. 뭐냐면 그걸 쓰고 있으면 어떻게 되면 미숙련자를 숙련자처럼 사용할 수 있어요. 어떤 기기를 앞두고 기기 사용법을 중간에 계속 띄워주는 거죠. 근데 요 화면을 딱 보고 있으면 프로그램을 입력해 놓으면 요렇게 조작을 하는 거야 하면 그거 조작할 수 있겠죠. 기초 훈련만 받아도 이걸 쓸 수 있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자동화와 사람을 안 쓰는 방향으로 가는 것과 편리성과 이런 것들이 접목되면서 이런 것들이 나오기 시작을 하는 건데, 이게 이제 기술은 항상 기술적 한계는 시간이 지나면 돌파합니다. 이게 너무너무 힘들어, 이건 안 될 거야 했는데 지나보면 가능하게 만들고. 또 대표적인 예 중에 하나가 마이크로 LED예요. 2년 전만 해도 마이크로 LED는 기술적으로 구형 불가능하다. TV에 이렇게 나온다는 그거 그렇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지금 뭐 큰 거 하나는 뭐 수십억 이러잖아요. 뭐 그 수십억이면 누가 사겠습니까? 수백만 원을 해야 사는 거니까. 근데 그 기술 장벽도 점차 너무나 불가능하다고 했던 것이 구현되는 방향으로 조금씩 가고 있거든요. 사람들이 이게 맞는 방향이고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면 기술적 장벽을 돌파하는 게 항상 기술의 방향성이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기술의 방향성은 편리성인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AR, VR은 사실은 우리가 한 2년 전부터도 얘기를 했었는데, 그때는 아직 기술적 디바이스의 한계가 있었었고, 오큘러스 2를 통해서 우리가 조금 더 편리한 방향까지 왔거든요. 그럼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새로운 디바이스가 등장하면 그럼 기존 디바이스는 없어질 거냐? 그건 아니거든요. 그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이게 완전히 보편화될 때까지 핸드폰은 안 없어질 겁니다. 그렇죠. 핸드폰이 없어진다는 생각은 지금으로서는. 근데 글라스가 핸드폰을 대체할 수는 있겠죠. 향후 되면 한 10년, 5년, 10년 뒤에 핸드폰 보는 거잖아요. 보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 글라스를 통해서 쓸 수 있는 것만 해주면, 아니면 쓰는 거는 다시 따로 들고 다닐 수도 있겠지만, 그것만 되면 뭐 어차피 눈으로 봐야 되는 거니까, 눈에 다 보일 거니까 훨씬 더 빠르고 쉬워질 수도 있죠. 그래서 그런 기기의 방향성이 가면
IT 디바이스의 진보는 반드시 관련된 부품들의 발전을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이 방향성을 생각해 보면 앞으로도 계속 고사양화되는 과정으로 가게 될 거로 봐요. 부품들이. 그러면 뭐 카메라, 뭐 얼핏 생각나는 게 뭐 네. 카메라, 뭐 이런 종류들의 회사들이 훨씬 뭐 자율주행에도 어차피 카메라나 이런 것들은 쓰일 거니까 네. 그런 쪽에 IT 회사들이나 이런 회사에 관심을 더 많이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2022년에 이제 하나는 지금 VR 디바이스였고 또 하나는 전기차 디바이스예요. 이제부터 전기차라고 부르지 않고 전기차 디바이스로 불러야 훨씬 더 이해가 쉽다라고 보여주는데 제가 최근에 아주 재미난 일이 있었어요. 제가 전기차는 몰다가 추워서 그랬나? 후진을 걸다가 다시 전진을 했다가 후진을 하려고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멈춰버렸어. 진짜요? 네, 차가 멈춰버렸어. 그래서 움직이질 않아요. 그래서 완전히 밖에 나갔다 들어오니까 셧다운 됐다가 다시 재부팅 되면서 차가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재부팅이 자기가? 네, 꺼졌다 켜지니까 차가 되는 거예요. 되게 웃겼죠. 되게 웃기더라고요. 야, 이거, 야, 세게 가다가 이런 일 벌었으면 우리 죽었네? 막 이런 느낌? 옛날 컴퓨터 뻥 나면 그 전원 꺼지는 것처럼. 우리가 끈 것도 아니지만 자기가 알아서 꺼졌다 켜졌는데. 신기한 건지 무서운 건지 진짜 모르겠습니다. 한번 바꿀 뻔했잖아요. 왜냐면 그 후진을 하고 있는데 화면이 정지된 거예요. 그래서 계속 간 거예요. 근데 가다 보니까 얘가 안 움직여. 뭐지 하고 브레이크 잡고 뒤에 보니까 벽이야. 깜짝 그런 뻑이 있었어요, 한번. 그러니까, 이거 역시 전기 제품이구나. 라는 걸 많이 느꼈고, 자, 이제 어떻게 되냐면, 자동차가 전기 제품화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거기에 쓰이는 부품들이 어떤 게 승하게 될지. 기존의 자동차는 기계공학의 산물이기 때문에 기계 제품들이 승했잖아요. 근데 이제 전기 제품으로 가면 어떻게 되냐? 전자 부품들이 많이 수요가 되고, 그렇게 되면 핸드폰 만드는 애들이 위너가 돼요. 핸드폰 부품 만드는 애들이 위너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물론 타이어라든가 뭐 휠이라든가 뭐 이렇게 중간중간에 이음새 이런 것들은 그대로 기계 제품이 써야 되겠지만 자동차 만들던 그런 기본적인 것 들어가지만 그렇지만 뭐 현저하게 줄죠. 현저하게 줄면서 뭐 배기 관련은 엔진 그 구동계 관련 모두 없어지는 거니까 이쪽이 굉장히 승하게 되는데 자꾸 사람들이 이제 이거를 이제 일컬어 제가 왜 전기차 디바이스라고 불렀냐면 자율주행 자동차라고 안 부르고 전기차 디바이스라고 불렀어요. 왜냐하면 한국에서는 자율주행이라고 부르면 조금 민망하거든요. 원래는 자율주행이 맞아요. 자율주행차가 앞으로의 미래의 전망이다라고 얘기하는 게 맞는데 왜냐하면 한국에서는 자율주행 관련 소프트웨어 할 수 있는 애들이 거의 없어요. 그렇죠. 그건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우리나라에 그게 똑같아요. 지금 OS 싸움이 이제 본격화되는 건데 그게 테슬라 진영의 OS가 어디까지 될 건지 구글 진영의 OS가 어디까지 될 건지 애플이 또 진출해서 OS를 시장을 잡아먹을지 이제 OS 전쟁이 자동차 OS 전쟁이 시작되는 거예요. 오퍼레이팅 시스템. 그러니까 우리가 윈도우와 아이폰 iOS라고 그러죠. 그거하고 지금 싸우듯이 휴대폰 지정에서 그 싸움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데 그거는 우리가 못 먹겠죠. 결국 그렇게 그거는 못 먹을 거예요. 근데 뭐 누군가 등장하는 뭐 앱티브가 등장하라든가 누가 등장해서 정말 빠르게 훌륭한 자율주행 소프트웨어를 만들어내면 그 사람들이 위너가 되겠는데 지금 치열하게 물밑 싸움이 있는데 왜 올해 그게 중요하냐면 올해 1000만 대가 시작이 되잖아요. 네. 1000만 대 가까운 차가 시작이 되면 개화의 본격화가 되는 거죠. 생각보다 굉장히 한 2, 3년 빨라진 거고 지금. 그러면 이것과 관련된 게 이제 폭발하기 시작하는 세상이 올 건데 기존에는 이제 전기차가 폭발했잖아요. 21년도에는. 네네. 그래서 2차 전지가 폭발을 했고 그것보다 제가 보기엔 훨씬 더 적지 않은 강도로 전기차 디바이스 관련 쪽이 폭발하기 시작할 건데 한국은 어차피 소프트웨어를 못 하니까 다른 쪽으로 봐야 되는데 이미 지금 진도가 나온 게 뭐냐면 카메라 모듈이죠. 카메라 모듈이 지금 벌써 진도를 뺐잖아요. LG 이노텍이라는 회사를 필두로 해서 엄청나게 올랐더라고요. LG 이노텍이 근데 이제 사실은 비싸지 않아요. 지금 아직도 이렇게 미친 듯이 올랐는데 비싸진 않더라고요. 근데 추가적으로 상승했던 거는 이제 자동차 카메라 모듈, 카메라 그 전체 어셈블 납품권 때문에 오른 거니까 이게 뭐 얘네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쪽 생태계는 이미 움직이기 시작했고
그거 잘 보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PCB는 우리가 지난주에 제가 집중적으로 PCB를 물어봤던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 이게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여기서부터 판세가 뒤집히기 시작하는 건데, 그러니까 그 모든 게 전자화되면서 PCB의 수요가 엄청나게 폭발하면서 네. PCB가 아주 다양하게 이제 수요가 폭발할 겁니다. 네. 우리가 생각하는 라디오 뚜껑 뒤에 따면 이렇게 녹색 판때기가 PCB인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다양한 PCB가 있습니다. 각도기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셨을 때 하고 와닿았어요. 반도체를 담는 그릇이다. 네. 라는 얘기. 아, 맞아. 이렇게 네. 이제 했는데 제가 아는 완전 문돌이여서 그런지 네. 딱 이게 까진 거고 네. 어떻게 하면 돈이 될까 이런 부분은 이제 공부를 더 해봐야 네. 되는 부분이 필요하겠지만 어떤 부분이 훨씬 더 관심 있게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네. 그 안에서도? 그건 이제 정밀 아까 이제 VR, AR하고 연결된 얘기인데요. 이거 오늘 또 IT 특집이 되네. 이제 미래 먹거리를 이제 네. 얘기하고 나서는 지금 현실에 지금 지금 폭락한 거 어떻게 대응해야 되냐 그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거 이제 네. 제가 요까지만 말씀해 주시고 네. 나서 그 아까 그래서 VR 그 자동차는 상관없어요. 자동차는 기존에 쓰던 걸 그대로 쓸 거고 카메라 모듈 정도가 새로 잡히고 그다음 뭐 라이다를 누가 해서 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거 뭐 있으면 새로 잡힐 것이고 그런 것들 추가되는 거 개수가 늘어나는 거죠. 높은 단가의 개수가 늘어나는 게 핵심이고요. 이쪽은 VR, AR은 경박 단소가 핵심이에요. 경박 단소 아주 작고 컴팩트하게 만들어야 돼요. 왜냐면 얼굴에 써야 되니까 안전하게 써야 되는데 이따만 하면 누가 그걸 쓰고 다니겠습니까? 헬멧 같으면은 누가 거리에 다니면서 헬멧을 쓰고 다니기는 좀 무섭죠. 그렇죠. 그러니까 약간 다른 안경 수준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러려면 고집접에 적합한 놈들이 될 겁니다. 네. 일단 작아야 되겠다 맞죠? 그렇죠. 작고 그 판을 넓힐 수가 없어서 적층 기술이 필요할 거예요. 그래서 적층할 수 있고 작게 만들 수 있고 핵심 칩을 달 수 있고 칩을 잘 배분해 줄 수 있는 그러면 그 뒷단에 PCB가 중요해져요. 그래서 제가 계속 PCB를 물고 늘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한물 같다고 생각했던 PCB가 굉장히 중요해지는데 한국에서는 요거 잘합니다. 다른 나라보다. 일본 대만보다 잘해요. 일본이 1등 아닌가요? 그거는 이제 그 일반적인 칩에다 반도체에 쓰이는 PCB는 일본이 신쿄 그다음에 이비덴인가 있어요. 이 두 회사가 제일 크고요. 이제 그다음 타자로 이제 삼성전기 같은 게 있어요. 얘네들은 이제 칩에 붙이는 PCB. 그러니까 우리가 FCBGA라고 부르는 플립 칩 볼 그레이드 하는 그걸 쓰는데 그거는 이제 칩 관련이고 요거는 이제 그 서버라든가 컴퓨터라든가 이런 데서 그냥 다 쓰이게 되는 거고 제가 말씀드렸던 VR, AR 기기의 혁신적인 상황들이 오게 되면 훨씬 더 작아져야 돼요. 지금보다도 더 작아져. 훨씬 더 작아져야 돼요. 그런 힌트인데 하여튼 말랑말랑 딱딱 그걸 잘 조화를 이루는 그런 게 필요하죠. 그런 회사가 한국에 있긴 있다. 한국이 제일 잘해요. 전 세계적으로. 네. 알겠습니다. 네. 이미 지금 이 시점에서 가장 방어적인 주식은 식음료가 맞아요? 음식료? 지금 그렇죠. 음식료는 뭐 전반적으로 방어 주식이니까 뭐 저기 경기 순환적이기도 않고 하니까 그렇긴 한데 뭐 그거는 걔네들도 싼 주식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런 것들은 그러니까 저는 모르겠어요. 그 음식료에서 미래에 엄청난 거를 뽑아내진 않으니까. 음식료보다는 그 IT 쪽으로. 예, 저는 그런 쪽으로 좀, 그러니까 이게 초과 수익을 내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인 거죠. 이런 방법은. 그러니까 그냥 시장 수익률 나쁘지 않은 그냥 나는 한 5%에서 10% 정도만 연 수익률 내면 만족해 하면 음식료 되게 좋은 쪽이죠. 그건 나쁘지 않아요. 네. 건설에서 투자하시는 분들이 최근에 이제 많잖아요. 뭐 저도 오맹 투자를 하고 있는데 보통 제가 이제 느끼기에는 걸출한 회사 하나가 어쨌든 힘들어졌잖아요.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경쟁 회사가 하나가 뭐 불이 났다, 힘들어졌다 이러면 다른 회사들의 주가가 오르는 게 정상인데 네. 이제 하나가 탈락이
되니까 오히려 같이 동반해서 건설회사 이제 뭐 다 규제도 더 심해지고 이렇게 해서 네. 떨어지는 거는 시장 환경이 지금 안 좋아서 그런 건가요? 아, 네. 이번 건설은 조금 뭐라 그럴까? 한국 건설 업체 자체에 대한 신뢰가 좀 떨어진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예, 그러면서 언제 사고를 낼지 모른다는 생각이 같이 좀, 그 일군 회사잖아요. 그러니까요. 현대산업개발은 한국에서 아파트를 제일 많이 짓고 잘 짓는 회사 중에 하나였는데, 저기가 저래버리니, 다른 회사는 뭐, 안 봐도 비디오 아니겠어? 좀 작은 회사들은? 이런 분위기가 같이 적용이 되면서 같이 떨어진 것 같고요. 덕분에 가격이 많이 싸졌어요. 그래서 보유하신 분들은 괴롭긴 하겠지만, 그냥 들고 가야 되는. 네. 왜냐하면 지금 건설은 앞으로 공급이 늘어날 거라는 것이라는 것 하나 하고, 현재도 주가가 비싸지 않다라는 것. 그 두 가지가 결합한 포트폴리오거든요. 그러면 뭐 내년도에 공급이 줄을까요? 아, 올해 하고 내년? 그럼 제가 보기엔 안 줄을 것 같거든요. 공급이. 그러면 뭐 무슨 공공으로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민간 업체들의 손을 안 빌리고는 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이니까. 그래서 계속 유지가 될 것 같고. 물타기는 하면 안 되나요? 그러니까 가능할 현대산업개발 말고. 가능할 것 같아요. 가능할 거. 예, 가능할 것 같고 현대산업개발도 몇몇 분들한테 연락이 왔어요.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다 떨어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다 떨어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물을 그때부터 몇 단계별로 조금 기간을 두고 사라. 그리고 1년 반만 더 기다려라. 2년에서 좀 줄었다 맞죠? 1년 반 정도면 해결. 근데 이번에 이제 만약에 18개월 정도 네. 그 영업정지 당하면 2년 걸릴 것 같아요. 2년. 근데 이제 이 회사가 한 5천억 정도 깨져가지고 견디는 회사예요. 그 정도의 현금은 예, 들고 있어요. 네, 그 정도의 자산은 갖고 있는 회사라 그 정도는 견디는데 그리고 이제 수주잔고 있잖아요. 이게 이제 이게 없어지지만 않는다면 이게 막 취소하려고 그러고 막 그러니까. 취소가 많이 되면 이제 또 조금 골 때리긴 하는데 그래서 이제 주가 빠지는 거죠. 근데 그게 이제 다시 짓기만 한다면 1년은 먹고 살 수 있죠. 예, 근데 이제 1년 동안 신규 수주를 못 하니까 조금 문제가 되는 거니까. 예. 내가 그 포르쉐 준다는 그 타이칸? 증권사에서 네. 거기 그 공모를 해서 세 주를 받았거든요. 네네. 언제 팔까요? 첫날. 첫날. 첫날 오전 오후. 10시 이후. 10시 이후. 네. 알겠습니다. 공모는 왜 안 하시나요? 근데 이거는 이미 뭐 방송 나갈 때 끝나는 거니까. 제가 일단. 아니, 왜냐면 2주 다음에 만났을 때 제가 이제 멱살을 잡거나 아니면 고민을 사주거나 둘째. 2주 이후에 2주 안에 팔아야 돼. 2주 네. 안에. 2주 안에 팔아야 될 것 같은데, 이거는 일단 덩어리가 너무 커가지고, 덩어리가 너무, 물론 저것도 있죠. 그 물량이 없으니까, 나올 물량이 개 있는 물량으로 끝난다. 이런 거가 돼서 쫙 빨아서 올릴 수도 있는데, 이런 이게 펀더멘털이 그렇게 강하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게 만약에 따상을 하면 뭔가 아까 말씀하셨듯이 네. K옥션처럼 뭔가 크게 잘못된 거거든요. 아니 왜냐하면 오늘 발표가 됐네. SDI가 배터리 사업에서 12년 만에 흑자 났어요. 이게 2차 전지의 현실이에요. 네. 제가 공모 주식을 최근에 다른 걸 공모가 한 5천 원 정도로 했는데 첫날에 따상은 아니고 좀 더 만 얼마에 팔았거든요. 네. 한 주를 받았어요. 네. 그 다음날 상한가 때리고 네. 또 이렇게 해서 그게 14,000원인가 16,000원까지 이제 올라갔단 말이에요. 네. 굉장히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그렇죠. 원래 팔고 올라가면 기분이 가장 섭섭하죠. 한 주였다는 것도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네. 5,000원이 만 원 된 거잖아요. 5,000원 벌었는데 네. 굉장히 기분이 별로 안 좋더라고요. 네네. 아마 이번에 에너지 솔루션을 거의 대부분 한 주 아니면 2주 그렇죠. 이렇게 네. 받으셨을 텐데 그냥 그런 생각을 해요. 설 때 네. 그거라도 팔아갖고 부모님 용돈이나 네. 조카들한테 네. 용돈을 좀 줄 수 있는 정도의 네. 행복은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첫날 일부 좀 모르겠죠. 큰 욕심 아니잖아요. 뭐 이미 거기 떨어져 갖고 거의 뭐 연봉 정도 날아가신 거 이런 거는 말고 네. 용돈 정도, 기름값 네. 정도는 할 수 있게끔 좀 됐으면 하는 희망을 가져봐요. 네. 근데 하여튼 너무 오래는 갖고 계시면 안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거 또 특정사를 비난하거나 이런 게 아니고 공모주의 흐름이 그렇다는 거예요. 요즘은 진짜 네, 공모주의 흐름이 그렇기 때문에 계속 제가 마치 예언자처럼 됐잖아요. 카카오뱅크 초반에 좀 하다가 안 좋을걸요? 이런. 그래서 부정 타서 이렇게 됐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정도 영향력 있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게. 와, 마이다스의 손이네. 네. 아무튼 근데 아니 항상 그랬어요. 항상 그래서 그냥 확률적인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진짜 힘든 시장을 겪고 계시는 분들 또 네. 이제 설 명절을 앞두고 있잖아요. 네. 어떤 식으로 마음의 준비를 하고 또 명절 때는 어떻게 보내라라고 하는 조언 아니면 뭐 경험 이런 것들을 좀 얘기해 주시면서 네. 훈훈하게 좀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려운 질문인데요. 제가 드릴 수 있는 작은 약속은 각도기 TV와 함께 하시면 엄청난 벼락 그 부자를 만들어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위기 관리는 조금 되게 만들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또 여기서 연결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위기 관리가 조금만 되면 이 시장에서 웃을 수 있습니다. 분명히. 이 시장에서는 사실은 투자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중에 가장 큰 산은 나라는 산이니까 정치각도 TV와 함께 나라는 산을 같이 좀 넘어봤으면 좋을 것 같고요. 처음부터 쉽게 되는 과정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이 투자도 저는 이 투자가 되게 매력적이었던 게 뭐냐면 제가 맛부터 쌓아본 것 중에 가장 큰 산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다양한 큰 산들이 있잖아요. 인생을 살아오면서 씨름해서 넘겨야 되는 게 있는데 뭐 씨름해서 안 넘어가는 것들도 있고 그래서 중간에 포기하는 것도 있고 의미 없어서 포기하는 것도 있고 있었는데 투자는 좀 쓰러뜨리기가 되게 힘든 산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의 산을 넘어가면 엄청나게 잘하지 못해도 따뜻하게 그 자본주의 시스템 속에서 살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는 것이 또 투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려운 과정들은 당연히 중간중간에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런 어려운 과정들은 누구든지 다 겪었던 이미 성공했던 사람들조차도 수없이 많이 겪었던 아니면 더 많이 거칠게 경험했던 길이었는데 그 성공했던 분들이 지금 성공하게 된 이유는 뭐냐면 그 어려움들에서 포기 안 하고 견뎠다는 거예요. 중간중간에 실수는 누구나 하는 거니까 너무 자책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지금까지 잘 버티고 있는 것도 대단하다. 그리고 조금만 더 버티면 좋은 날이 올 것이다. 그리고 여기서 좋은 날을 맞이하게 되면 다른 쪽에서 만나는 좋은 날보다는 인생을 훨씬 더 풍요롭고 자유롭게 만들어 줄 것이다 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희망을 잃지 마시고 그리고 저희와 함께 하시면 또 희망을 다시 불피울 수 있지 않을까. 되게 어렵네. 요즘 시장도 어렵고 네. 이러니까 좀 더 그러신 것 같고 몸이 안 좋아서 어져오신 건 아니시죠? 네. 아니 몸은 저 요즘 막 조끼 이런 거 입고 진짜 아직 몸에 이제 발열을 시켜야 돼요. 네. 제가 이번에 이제 설날을 기점으로 몸을 좀 회복을 해서 오겠습니다. 이미 그렇게 너무 단기간으로 하지 마시고 장기로 보셔야 돼요. 네. 체력 회복의 기간도. 네. 그래서 제가 지금 안 타던 롤러를 3년 만에 꺼내서 그러니까 내년 설 때까지는 옛날의 허벅지를 만들겠습니다. 이게 더 현실적이죠. 그럼 유튜브 안 해야 되는데. 약간 이제 다른 분한테도 조금 이렇게 맡기고 휴가도 가시고. 네. 예. 그래서 이제 멋진 분이 왔죠. 성함을 정확하게 잘 모르신 분들이 계셔갖고. 네. 우유 생각하시고 유우현이에요. 유우현. 네, 잠깐 쪽집게. 서로 그 논쟁도 있습니다. 도대체 누가 선배냐? 입사 동기 이런 거 말고 네네. 나이, 민증. 당연히 제가 선배죠. 제가 선배고 역시 약간 선배입니다. 약간. 네. 이거 뭔가 약간 포스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네. 나중에 저하고 만날 수 있는 기회도 한번 주십시오. 그럼요. 궁금한 게 좀 있어갖고 각도기님에 대해서. 네네. 저 오래분도 저를 오래전부터 알고 있어요. 예, 그러신 것 같아서. 네. 그래서 비하인드 스토리 이런 것도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 네. 우리 이제 우리 쪽지기가 왔으니까 쪽지기한테 자리를 많이 주고 쪽지기가 하는 날은 제가 운동하는 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전날 술 마셔갖고 못 나오고 그런 거 아니고. 참 그러면 쪽집게님이 나오시는 날과 나침판님이 나오시는 날은 뭐 주가가 오르면 나침판님이 나오고 떨어지면 그렇지 않나요? 매주 금요일 날 쪽집게님이 나오는데 중간에 나왔던 이유는
그 밀접 접촉자로 분류가 돼가지고 못 나왔어요 회사를 우리 나침반님이. 네네. 그래서 이제 대타를. 근데 이제 그러니까 그렇게 중간 중간에 대타하시고 정기적으로는 금요일날 나오실 예정이에요. 알겠습니다. 여러분들께도 참고가 되셨으면 하고 또 다른 인사이트를 또 배울 수 있는 그런 기회일 것도 같습니다. 제가 제 아들한테 종종 하는 얘기가 있어요. 살아보니까 세상을 사는데 다 좋고 다 나쁜 건 없더라. 각도기님을 이렇게 뵈면 그 이제 코로나를 걸려갖고 아우 각도기님 코로나 걸렸어 어떡하지라고 했는데 또 각도기님과 가까운 분이 또 상도 받으시고 또 그러니까 좋은 일과 나쁜 일들이 이제 집안을 보면 같이 그거 어떻게 하셨어요? 나 몰랐는데. 카페에 올라와 있더라고요. 조심하십시오. 대단하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 주식이 많이 내리니까 네. 막 인생이 막 엉망진창인 것 같고 내가 잘못 산 것 같고. 근데 기회죠. 아니 자 생각해 보세요. 2020년에 최고의 기회는 언제였어요? 2월, 3월이었잖아요. 지나고 나니까 그렇잖아요. 그때 오늘도 저기 쪽집게하고 얘기했는데 그때를 오늘 이렇게 빠지는 날을 보면서 같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2020년 3월에 눈물이 나더라. 저 많이 울었습니다. 자기 그 쪽집게도 자기 평생 주식 때문에 울어보는 게 그때 처음이었. 저도 그때 울음이 나더라고요. 그렇게 울어본 적이 처음. 너무 허탈해가지고 이게 도대체 뭐지?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때 가장 아팠으니까 그랬는데 지금 뒤돌아보면 그때 왜 주식을 못 샀어? 그렇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도 어떻게 보면 그럴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미국 시장보다는 한국 시장이 더 쌉니다. 그거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퍼가 10에서 15까지 올라가고 미국이 20에서 30이라고 보시면 훨씬 한국이 좀 싸져 있어요. 그래서 조금 편한 시장이 오히려 한국 시장이 제 입장에서는 편해요. 남들은 왜 국장하냐고 하는데 여기가 더 편하고 안전해 보이거든요. 이제는 확실히 더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여기서 뭐 물려봐야 뭐 얼마나 더 많이 물리겠어 이런 느낌? 그럼 버티면 올라가겠지 이런 느낌이 사실 조금 있고요. 미국 시장은 빅테크를 믿는다는 건 있는데 좀 불안하지. 너무 많이 올랐거든. 그러니까 저 차트 잘 안 보지만 미국 차트 가끔 그림 그리거든요. 한국은 대충 그림 그려보니까 2750에서는 한번 버티게 생기는 이것도 이제 다 지난 다음에 나올 거라 좀 그런데 2750 내외에서는 버티겠더라는 거죠. 근데 미국은 밑에 공간이 너무 열려 있어요. 장기 시계열로 보면.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어차피 박살이 나면 한국이 아무리 싸더라도 네. 더 크게 박살이 날 것이다. 한번 안 그런 적이 있어요. 그 2010년, 11년 때 안 그랬어요. 좀 덜 그랬어요. 우리도 죽긴 죽었는데 그때는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안 죽고 빨리 살아났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미국 시장 월등히 많이 올랐기 때문에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곧 설 명절입니다. 네. 복은 누가 주고 안 주고가 아니고 네.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각자의 판단으로 좋은 회사라고 생각하고 이제 사놓은 주식이 최근에 거의 대부분 많이 내렸는데 설 명절이 지나고 나면 오르지 않을까라는 네. 그런 희망, 그런 희망은 갖고 살아도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럼요. 네. 그래서 그런 희망을 가지고 한번 버텨봤으면 하는 마음이고요. 뭐 흔하지만 가장 그래도 이 시기에 맞는 인사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하는 건데 저희 각도기님과 제가 여러분들께 그렇게 인사를 드리면서 마무리 지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새해 복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